콜로라도의 작은 고등학교 강당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날 모두가 숨을 죽이고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확히 3분간의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선 건 평소엔 누구의 눈에도 잘 띄지 않던 한국 소녀였습니다. 키도 작고 말수도 적어서 교실 맨 뒷자리에서 늘 투명인간처럼 지내던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어떻게 교장 선생님조차 할 말을 잃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이 모든 일은 교장의 얄팍한 계산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한국 학생이라면 당연히 태권도를 할 줄 알 거라는 단순한 가정. 그래서 다문화 행사라는 명목 아래 그녀를 무대에 세우기로 결정한 겁니다. 거절하면 장학금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말로 압박까지 더하면서 말이죠. 속은 뻔했습니다. 준비도 안 된 아시아 학생이 무대에서 당황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구경거리 삼아 넘기겠다는 심산이었으니까요. 겉으로는 다양성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전시용 인형을 내세우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소녀에게는 특별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요. 그 소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굴복하고 숨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소녀에게 남겨진 기억과 마지막 유산을 이어받아 당당히 맞설 것인가. 강당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별다른 기대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아시아 학생이 뭘 할 수 있겠냐는 냉소 섞인 시선들만 가득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 하나로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한 정적 속에 그녀의 움직임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각인되었지요. 농담처럼 웃던 아이들도 무표정으로 앉아있던 교장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윤세리. 그저 평범하고 조용했던 이름이 편견과 차별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낸 이야기입니다. 윤세리는 16살이었습니다. 콜로라도 외곽의 작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죠.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아침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온통 하얀 세상이었어요. 세리는 그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하곤 했습니다. 언제나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게 세리의 자리였거든요. 키가 작고 말수도 적은 아시아 학생. 사람들이 세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 정도가 전부였어요. 체육 시간에는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농구팀을 나눌 때마다 세리는 늘 맨 마지막에 남았고 그마저도 빠질 때가 많았죠. 선생님들도 세리를 특별히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눈에 띌 만큼 뛰어나지도 않았으니까요. 조용히 수업을 듣고 과제를 제때 내고 방해가 되지 않는 학생. 그게 모두가 알고 있는 세리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먹으며 책을 읽는 게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가끔 다른 학생들이 도시락을 흘깃보는 걸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리에게는 김에 쌓인 밥이 햄버거보다 훨씬 맛있었거든요. 하교길도 늘 혼자였습니다. 눈 쌓인 인도를 걸으며 세리만의 발자국을 남겼어요. 뒤돌아보면 조용히 이어진 발자국들이 따라오고 있었죠. 외로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세리에게는 그 길이 편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도 누구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길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동네 한식당에서 일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시는 날이 많았죠. 세리는 혼자 밥을 먹는데 익숙했습니다. 가끔은 라면을 끓이고 가끔은 미리 준비된 반찬으로 한 끼를 해결했어요. 그날 밤도 어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도 세리를 보면 어김없이 웃으려 애쓰셨죠.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에 밥 한 그릇.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시간은 늘 따뜻했어요. 어머니는 가끔 학교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세리는 늘 괜찮다고 말했죠. 실제로도 괜찮았습니다. 특별히 힘든 일도 특별히 기쁜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들이었으니까요. 잠자리에 들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 하얀 눈이 모든 것을 조용히 덮어주는 것처럼 세리는 그렇게 조용히 살아가는 게 좋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평범하게 아무 일도 없이. 하지만 세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뒤 자신이 얼마나 다른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될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자신을 얼마나 달라지게 만들 거라는 것도요. 그 일은 월요일 아침 첫 번째 수업이 끝난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죠.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교실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세리를 포함한 아시아계 학생 몇 명을 지목했습니다. 일본계 학생 1명, 중국계 학생 2명, 그리고 세리까지. 모두 4명이었어요.
다음 주에 열릴 문화행사에 참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각자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자는 이야기였죠. 듣기엔 좋은 취지 같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왜 굳이 아시아계 학생들만 따로 골라서 불러낸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세리를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학생이니까 태권도를 보여주면 좋겠다고요.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말이죠. 그 순간 세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권도라니. 세리는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세리가 8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교장 선생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행사 참여가 장학금 심사에도 좋은 영향을 줄 거라면서 말이죠. 학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며 은근한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세리는 교실 안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이었고 누군가는 의아한 표정이었죠. 조용하던 아시아 학생이 갑자기 무술을 보여준다니. 어떤 학생은 킥킥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태권도라니. 체육 시간에도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는 세리에게는 너무 큰일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집에 와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퇴근하실 때까지 몇 시간 동안 혼자 고민했어요. 말씀드려야 할지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갈 수 있을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세리의 표정을 보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바로 알아채셨죠. 세리는 어쩔 수 없이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곤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태권도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서요. 세리는 그 말을 듣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집 어딘가에 아버지의 도복이 있었던 기억이 났어요. 오래전 어머니가 상자에 곱게 넣어두신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복을 꺼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어머니는 세리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생각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세리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생각해봤어요. 분명 세리를 도와주셨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와서 세리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 방 옷장 위쪽 선반에 있던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봤어요. 먼지가 소복이 쌓인 골판지 상자였죠. 몇 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오래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얀 도복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살며시 꺼내보니 가슴 부분에 광주 무도관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는 아버지의 이름이 정성스레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도복 아래에는 검은 띠가 곱게 접혀 있었고 사진 몇 장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젊은 아버지가 도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었죠. 진지한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자랑스러워 보이셨습니다. 한 장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모두 검은 띠를 메고 있었고 뒤편에는 광주 무도관 승단 축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도 그런 곳에서 태권도를 배우셨구나 문득 실감이 났습니다. 세리는 손끝으로 검은 띠를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어요. 오래도록 사용한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이 띠를 메고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습에 쏟으셨을까요? 얼마나 땀을 흘리며 태권도장에서 수련하셨을까요? 세리는 도복을 자신의 몸에 대어봤습니다. 당연히 켰어요. 아버지는 키도 크셨고 어깨도 넓으셨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 품에 안긴 것처럼 말이죠. 그때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세리가 도복을 들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순간 어머니는 멈칫했어요. 놀라신 건지 그리움 때문인지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세리 옆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검은 띠를 천천히 만지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대학생 때부터 태권도를 했었다고요. 세리를 낳고 나서도 주말마다 도장에 가셨다면서요. 아버지는 세리에게도 태권도를 가르치고 싶어 하셨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진을 한참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세리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아이일 거라고 믿으셨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세리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태권도는 여전히 막막했고 두려웠습니다. 해본 적도 없고 잘할 자신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도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도복을 다시 상자에 넣으려다 말고 세리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니? 세리는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날 밤 세리는 아버지의 검은 띠를 손에 쥔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작고 여린 손에 그 띠는 너무 커 보였지만 그 무게만큼 마음이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지금 세리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틀 뒤 방과 후 세리는 학교 체육관에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태권도부와 함께 연습해보라고 하셨거든요. 체육관에는 이미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대부분이 백인 학생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도복을 가방에 넣고 갔지만 막상 입을 용기는 나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도복이 너무 컸으니까요. 일제히 세리를 향한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태권도부 코치가 다가와 기본 자세부터 해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동그랗게 둘러서서 세리를 지켜봤어요. 갑자기 세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기본 자세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다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서야 하는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흐릿했습니다. 코치가 앞차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세리는 어설프게 다리를 올려봤어요. 하지만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그 순간 몇몇 학생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어서 돌려차기를 해보라는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다리를 옆으로 올려보려 했지만 자세는 엉성했고 힘도 제대로 실리지 않았죠. 학생들의 웃음소리도 더 커졌어요. 어디선가 한 학생이 작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한국인이라면서 태권도도 못하네. 그냥 영화에서만 봤나 봐. 소근대며 비웃는 학생들의 웃음소리에 세리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코치는 괜찮다며 천천히 배우면 된다고 했지만 세리는 더는 버틸 수 없었어요. 주위 시선이 부담스러워 가방을 들고 체육관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대했는데 그냥 평범하네. 그냥 포기하지 않을까? 그 말들이 세리의 등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세리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도복을 꺼내 품에 안고 걸었습니다. 이 도복을 입고 아버지는 얼마나 당당했을까요? 자신과는 정말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어요.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들어가서도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괜찮았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세리의 표정을 보고 다 아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세리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도복을 입고 선 당당한 모습이 부러웠어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묻어 있었어요. 식당에서 무거운 걸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다고 하셨죠. 병원에 다녀온다고 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세리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던 중에 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내셨어요. 너 학교에서 태권도 한다고 했지?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가만히 계시다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도복을 입은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리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없었어요. 너도 알고 있겠지만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하셨었지. 근데 너한텐 안 했던 말이 있어. 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병원 복도의 창문 너머 흐린 하늘 아래 나무들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 말이야. 광주에서 태권도장을 하셨어. 아주 오래전에. 세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땐 지금처럼 여유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 특히 광주는 더 그랬지. 그 시절에 무술을 가르친다는 건 단지 운동이나 기술을 넘어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었어. 세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술이 몸을 단련하는 것보다 마음을 다잡는 거라고 하셨어. 흔들리지 않는 정신을 키우는 일. 아버지도 어릴 적부터 그걸 배웠고 그래서 그렇게 단단한 사람이 된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리는 묻고 싶었던 걸 꺼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궁금해졌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그동안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오래된 이야기들을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광주에서 조그만 태권도장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셨대요. 가난한 아이들도 그냥 보내지 않으셨고 기술보단 마음가짐을 먼저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해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죠. 힘든 일이 있어도 피하지 않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런 게 진짜 힘이라고 하셨어. 세리는 가만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씩 뜨거워졌어요. 자신도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닮은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서툴고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그분들처럼 단단해질 수 있을 거라는 작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세리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간 거야. 너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그날 밤 세리는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분들이 걸어온 길을 자신도 따라갈 수 있을 거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직 태권도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냥 멈추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마음만은 담고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 세리는 방과 후에 혼자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육관이 비어있는 시간을 살폈어요. 저녁 6시가 지나면 대부분 아무도 없었거든요. 청소하시는 분께 양해를 구하고 잠시만 쓰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거울 앞에 서서 기본 자세를 따라 해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다리를 어떻게 벌려야 하는지, 손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그리며 움직여야 했죠. 아버지의 검은 띠를 체육관에 가져갔습니다. 연습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곳에 펼쳐두었어요. 그 띠를 보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용기가 났거든요.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말이죠. 인터넷에서 태권도 기본 동작을 찾아봤습니다. 영상을 보며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를 따라 해봤죠. 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막상 해보니 균형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1시간씩 조용한 체육관에서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다리도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몸이 굳어 있어서 스트레칭부터 오래 걸렸습니다. 땀이 줄줄 흘러도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어쩌면 이렇게 시작하셨겠죠.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리 높이가 조금 더 올라갔고 균형을 잃지 않고 버티는 시간도 길어졌어요. 거울 속 세리의 모습이 처음보다는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족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멋있게 움직이진 못했죠. 가끔은 답답해서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구석에 놓인 검은 띠를 바라보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어요. 세리가 늦게 들어오는 걸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따로 묻지는 않았지만 대신 저녁상을 조금 더 든든하게 차려주었죠. 말은 없었지만 그게 어머니만의 방식으로 건네는 응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2주째 되던 날 처음으로 돌려차기가 조금 제대로 되었어요. 다리가 옆으로 부드럽게 올라갔고 발끝이 목표를 향해 정확히 향했죠.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순간 세리의 가슴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집에 와서 오늘 연습한 내용을 적어 내려갔어요. 어떤 동작이 나아졌는지, 어떤 부분이 아직 부족한지를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한 줄이 자연스럽게 써졌습니다. 세리야, 넌 눈에 안 띄는 아이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는 앞에 서는 아이야.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그 말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왠지 맞는 말 같았어요. 지금까지의 세리는 늘 뒤에 서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금씩 앞으로 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드디어 문화행사 날이 왔습니다. 학교 강당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무대 위에는 각국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세리는 맨 마지막 순서였어요. 아버지의 도복을 입고 갔습니다. 여전히 몸에 엉성하게 크긴 했지만 괜히 든든한 마음이었죠. 허리엔 검은 띠를 맸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니 3주 전의 세리 모습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발표가 하나씩 끝나고 드디어 세리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 시범을 보겠습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무대 위로 걸어나가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느껴졌어요. 여전히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고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도 있었죠. 며칠 전 체육관에서 발이 헛돌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대 중앙에 섰을 때 공기는 더 차분해졌습니다. 어디선가 작게 들려온 말이 귀를 때렸어요. 몸이 저렇게 마른데 뭘 하겠어. 뒤따라오는 수군거림. 순간 세리는 허리에 맨띠를 살며시 만졌습니다. 3주 동안 해가 지도록 연습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흘린 땀 몇 번이고 무너졌던 자세, 그래도 다시 일어섰던 기억.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을 억눌러가며 버텼던 밤들이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기본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두 주먹을 허리에 댄 채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섰던 자세 그대로 세리도 그렇게 섰습니다.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세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첫 동작을 준비했습니다. 기압과 함께 앞차기를 했습니다. 곧바로 돌려차기.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아냈습니다. 단 3번의 동작이었지만 거기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밤의 연습, 스스로를 이겨내던 마음, 말없이 응원해준 어머니의 저녁상까지. 세리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마지막 동작까지 끝냈습니다. 마지막 동작을 마치고 예를 올렸습니다. 강당이 고요했어요. 잠깐의 정적. 그러다가 한 선생님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다른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의 박수 소리가 이어졌죠.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행사 내내 무표정하던 그 얼굴에 진지함이 맺혀 있었습니다. 세리를 다시 보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오자 몇몇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멋있었어. 진짜 태권도 같았어. 3주 전 세리를 웃음거리로 삼던 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단 3분이 세리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지역신문에 문화행사 기사가 실렸습니다. 세리의 사진도 함께 실렸어요. 기사 제목은 다양성을 보여준 학교 문화행사. 그 기사에서 세리는 한국 전통 무술을 선보인 학생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신문을 본 교장 선생님이 세리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처음엔 잘했다는 말을 건넸죠. 학교에 좋은 일이었다고요. 하지만 곧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무슨 뜻인지 물었더니 문화행사는 일회성일 뿐이라더군요. 이제는 각자 공부에 집중하면 된다고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세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관심을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죠. 사무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어떤 기자분과 마주쳤습니다. 후속 기사를 위해 짧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태권도를 하게 되었는지 물어왔어요. 세리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그런데 문득 마음속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멈추지 않으면 그곳이 어디든 내 자리가 된다. 기자분이 놀란 듯 다시 묻더군요. 한 번 더 말해달라고요. 세리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이라고요. 자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어디든 자신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요. 교실로 돌아갔을 때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엔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아이들이 세리에게 안부를 물었어요. 태권도를 어디서 배웠는지, 얼마나 했는지 궁금해했죠. 점심시간 평소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던 한 학생이 세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번 시범 진짜 멋있었어. 나도 뭐라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졌어. 체육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팀을 나눌 때 세리를 고르는 아이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여전히 운동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투명인간 취급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세리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더는 뒷자리에 숨어 있고 싶지 않았어요. 앞자리에 앉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질문도 하고 의견도 말했죠. 어머니도 세리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세리는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별일 없었어. 이 한마디였는데 요즘은 말이 길어졌거든요. 태권도 연습도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연습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몇 명 생겼거든요. 작은 모임이었지만 유쾌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내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지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세리는 여전히 키가 작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투명인간은 아니었어요. 세리는 세리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걸어온 길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서툴고 어설프지만 세리만의 방식으로 세리만의 속도로 그 길을 걷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세리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마음 하나만은 꼭 붙든 채로 말이죠.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과 사연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에 힘을 얻어 더 흥미롭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